내 매출 공개의 의미가 있으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광고비, 수수료, 부가세, 뭐 종합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개했을 때 그 매출 공개가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은 다 공개하지 않고 딸랑 매출만 공개해버리면 저도 매출 3억 4억 5억 찍을 수 있어요. 광고만 엄청나게 태워가지고. 그거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매출 공개하면서 광고비 공개하고 수수료 공개하고 부가세 공개하고 종합소득세 법인세 공개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 강의 때 이거 다 공개해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부럽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유튜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장점도 많긴 하지만은 좋은 정보가 많아서 장점도 많지만은 나쁜 정보도 되게 많더라. 제가 보면 볼수록 과장과 후킹과 오바와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녹화를 좀 뜨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도 사업이에요. 이것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것도 분명히 사업이에요, 사업. 이 사업을 할 때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통제권이 나한테 있어야 돼. 내가 이 사업을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 사업을 컨트롤하게끔 만들어버리면은 그거는 좋은 구조가 아니에요. 통제권이 나한테 있어야 되고 지속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올해 팔았으면은 내년도 팔고 내후년도 팔고 그 다음 해에도 또 팔아야 돼요. 근데 보통 온라인 판매에 관련된 정보를 따라가면은 반짝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더라. 그래서 그런 걱정이 들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사업이 우상향해야 돼요. 물론 이거는 그 대표의 능력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브랜드화로 가야 돼요. 브랜드화로. 결국은 브랜드화로 가야 된다. 이런 그 컨셉과 이런 철학을 가지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사업자들이 그 리스크가 이제 신경이 쓰여서 사입보다는 위탁 판매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위탁 판매가 그런 거잖아요. 이제 내가 판매자예요. 내가 판매자인데 위탁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보고 쿠팡이나 네이버에다가 상품 등록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위탁 도매 사이트에서 사가지고 이제 구매자한테 보내주는 방식인데 이 방식의 장점은 많죠. 일단은 재고 리스크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적은 자본금으로 가능하죠. 그리고 도매 사이트를 이용하다 보니까 상품 소싱이 손쉽죠. 쉽죠. 이거는 물건이 거의 다 모아져 있으니까.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이미 다 제작 완료된 상태니까 그거 갖다 쓰면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배송도 나를 거치지 않고 위탁 사이트에서 구매자한테 바로 보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은 판매자가 이제 저란 말이에요. 여기서 다이렉트로 공장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걸 추구해요. 왜냐하면은 중간 마진을 없애야 돼요. 그래야 내 마진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마진을 조금이라고도 했지만은 그 조금이 쌓이면은 한 달 순수익에 몇백만 원을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위탁 판매라는 거는 여기 마진이 또 붙어. 여기에 위탁 도매 사이트가 붙은단 말이에요. 도매 사이트에서도 분명히 마진을 챙겨가는데
기본적으로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 하나가 8,000원짜리라고 치면은 이거를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뭐 9,000원 이 정도의 마진 구조에 판매되는 상품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8,000원에 사가지고 9,000원에 팔아가지고는 일단 지속 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 마진이 나와버리고 해서 이 온라인 판매의 경험을 위해서는 할 수 있지만 결국에 돈을 벌려면은 사입으로 가야 돼요. 사입으로. 그러니까 사입도 어정쩡하게 사입으로 가면 안 되고 진짜 모든 중간 마진을 다 없애버릴 정도로 사입으로 가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 온라인 판매 관련 유튜브 보면 위탁 판매로 뭐 한 달 만에 5천만 원 찍었네. 마진율이 30%네. 심지어는 뭐 50%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게 초보자들은 이게 혹하거든, 혹해. 그리고 뭐 가격을 더 훨씬 높게 팔아도 팔린다 이런 소리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런 후킹에 다 넘어가요. 이런 후킹에 다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일단은 사업을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사업을 쉽게 돈 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누구는 사업을 쉽게 돈 벌 줄 몰라가지고 중국 EU 시장을 몇 번을 가고 돈 100만 원을 내가면서 상품 촬영을 따로 합니까? 제가 위탁 판매로 돈이 벌린다라는 걸 알면은 제가 EU 시장을 100만 원씩 내가면서 왜 갑니까? 상품 촬영을 100만 원씩 내가면서 왜 촬영을 해요? 위탁 판매는 경험 수준에서 끝나야 되고 여기에서 남들이 돈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더 에너지를 쏟아버려버리면은 강의비와 시간만 날리고 시장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아마 지인들이 조언도 해주고 유튜브가 조언들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사업을 막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근데 저는 사실 뭐라 그럴까, 돈을 쉽게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냥 패스해도 돼. 그냥 패스해도 돼요. 그냥 걸러도 돼. 필요 없어요. 근데 이런 말들이 사실 듣고 싶은 말이니까 이런 말들이 다 넘어가는데, 제가 지금 쿠팡 다마고치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이 사람들이 중국 시장을 가서 상품을 보면서 옵션 변경도 하고 재질도 변경도 할 줄 알고 포장도 변경을 해버리고 상품 촬영도 따로 막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 가야 돼요.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옵션 변경을 하려면은 그거 변경을 할 정도의 판단력과 자질이 있어야 돼요. 이 재질은 딱딱하고 물렁하지가 않아. 더 좋은 걸로 해야 돼. 그 변경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려면은 레벨이 올라가야 돼요. 그 판단력과 브랜드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시행착오를 제가
겪게끔 한 거예요. 뭐 이 사람들이 위탁 판매에서 뛰어가지고 잘 팔리는 거를 그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되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쿠팡 다마고치 사람들은 지금 관심들이 많던데 4월달부터 판매를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성과가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으로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와. 이렇게 했으면 무조건 나와요. 1월달에는 1188 사이트에서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게 했고, 그 다음에 판단력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브랜드화가 될 수 있게끔 상품 구성도 바꿀 줄 알고, 상품 재질도 바꿀 줄 알고, 조만간에 촬영까지 예정되어 있고, 지금 이제 중국에다가 물건 주문을 하고 있어요. 이 시장 가서 찾은 물건을 지금 주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4월달부터 판매를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들인 노고, 고생, 그 에너지는 앞으로 사업의 우상향이 되게끔 엄청난 그 철학이 됐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전 장담을 해요. 근데 이런 거 없이, 이런 과정 없이 뭐 한 달 만에 1억을 찍었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혹시 1억을 찍었다라도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잠깐 파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올해도 팔고 내년도 팔고 내후년도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고 우리가 보통 뭐 올 3억 셀러, 4억 셀러, 뭐 심지어는 5억 셀러를 쉽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를 해. 제가 사실 맥스 1.5억을 찍어봤을 때, 한 달에 1.5억을. 한 달에 제가 맥스 1.5억을 찍어봤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되냐면은, 하루 매출이 500만원이에요. 500만. 하루 매출이 500만원일 때 겨우 한 달에 1.5억을 찍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달 매출이 3억이다. 뭐 하루 매출이 1000만원이란 소리예요. 뭐 찍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매출을 낸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매출을 낼 때 생기는 인사이트가 생기는데, 인사이트가 철학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떤 잔기술 테크닉으로 뭐 해버리가 가지고 찍었다는 사람들은 일단 패스해도 괜찮아요. 패스를 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패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매출도 중요한데, 매출만 봐서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매출이 뭐 2억인데 순 마진이 제로면은 의미가 있습니까? 매출을 공개하면은 이 매출 공개의 의미가 있으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광고비, 수수료, 부가세, 뭐 종합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개했을 때 그 매출 공개가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은 다 공개하지 않고 딸랑 매출만 공개해버리면 저도 매출 3억, 4억, 5억 찍을 수 있어요. 광고만 엄청나게 태워가지고. 그거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매출 공개하면서 광고비 공개하고, 수수료 공개하고, 부가세 공개하고, 종합소득세, 법인세 공개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 강의 때 이거 다 공개해요. 물론 이제 저는 이거 품목을 싹 공개합니다. 심지어는 상품까지 가지고 와서 만져보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어떤 그 사업에 대한 가늠이 돼요. 가늠이. 아, 이거 팔아서 이렇게 팔리는 거구나, 이 정도 품질을 팔아야 되는 거구나 해서 사업에 대한 가늠이 된단 말이에요. 가늠이. 근데 저도 이제 사실 이 방식이 리스크와 부작용이 있는 거라서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매출만 공개하는 건 의미가 전혀 없다. 광고비, 수수료,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에 대해서 공개를 싹 해야지 그 매출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쉽진 않다라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단기간에 쉽게 빠르게 사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강의파리한테 넘어가는 마인드예요, 마인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요즘에 성공파리, 성공 포르노, 뭐 강의파리를 엄청 욕하는데, 저도 욕해요. 저도 그 사람 욕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인데, 근데 이런 나쁜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항상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들한테 안 당하게끔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가져가야 돼요. 저런 사람들한테 안 당하게끔 마인드를 가져가야 돼. 야, 안 당하는 마인드가 뭐냐?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빨리만 벌려고 하지 말고, 정석대로 가야 돼. 정석대로. 정석대로 가십시오. 본질을 파악하시고 정석대로 가셔야 돼요. 우리가 오프라인에 식당이 맛집이 있다고 쳐봐요. 맛집의 조건이 뭡니까? 진짜로 맛있어야 돼요. 진짜로 친절해야 되고, 그리고 깔끔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테크닉으로 해버리면 그게 맛집이 유지가 됩니까? 택도 없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다이렉트로 돈이 되는, 직접적으로 돈 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이런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당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야 롱런 할 수 있고, 그래야 우상향 지속할 수가 있어요.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